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우입니다. 어, 한의사 원래회 4월 원래회고요. 어, 병원 명상을 주제로 이번 학기 내내 네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진행을 할 건데, 어, 지난번에는 그냥 조금 약간 병원 명상에 대한 오버뷰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암 환자를 위한 명상이라는 시간을 갖고, 어, 같이 또 그 공부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병원에서 어, 그 암센터에서 예전에는 좀 환자를 많이 의뢰를 해주셔서 암 환자 대상으로 좀 명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병원이 좀 많이 위축돼가지고 그렇게 의뢰를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이 명상이라는 분야가 워낙 다양한 분야, 특히 암과 같이 여러 증상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명상이라기보다는 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더는 명상, 이런 입장에서, 어, 명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슬라이드를 공유해 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병원 명상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어, 병원 명상 가운데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명상하기라는 거를 타이틀을 갖고 오늘 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명상 파트 3에서는, 어, 암 환자의 단계별 명상으로 암을 받아들이며 겪으며 그리고 견뎌내고 살아가며 심지어는 뭐 임종을 앞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그 명상이 추천되고 있고요. 또 암 환자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는 먹기 명상을 별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5가지에 관해서는 후에 이제 실습을 겸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어, 특히 병원 장면에서의 명상은 MBSR을 기반으로 하는 명상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연구도 많이 있고요. 또 다양한 명상법을 조금 더 친근하고 쉽게 또 환자가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명상들을 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MBSR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어, 암 환자 명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유수의 병원에서도 이런 어떤 명상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주로 MBSR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태도 그, 존 카바친의 MBSR조차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것들이 거의 초창기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것 같고요. 어, 그렇다면 왜 암 환자가, 어, 한테 그 명상이 필요할까라는 걸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똑같은 암 혹은 다른 종류의 암이라고 하더라도 뭐 공통적으로 식욕의 문제라든가 또 피로감의 문제라든가 뭐 피부의 문제라든가 등등의 어떤 다양한 증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관찰 또 추적 또 치료 뭐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으로 초창기에 진단받고 자신이 그걸 극복할 때는
보통 최소한도 뭐 5년 혹은 그 이상이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치료의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이거나 항암이거나 방사선이거나 기타 치료를 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템포럴리하게 짧고 매우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긴 세월 동안 어, 소위 말해서 비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비는 시간 때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는 거를 고민하게 되고 그때 이제 명상이라는 게 매우 어, 훌륭한 또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치료를 받게 되고 또 오랜 기간 동안을 겪다 보니까 그 기간마다 환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 매우 다른 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양상일 때 다른 명상법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중 명상과 같이 호흡이라는 거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 훌륭한 하나의 명상법이기는 하지만 어, 환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 MBSR 같은 데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명상법을 어,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병원에서 어, 암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 의사한테 의존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이 반드시 병원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 밖에도 암 극복을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뭐,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가, 또 운동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어, 그 환자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거냐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게 암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 암 치료에 있어서 환자는 주도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을 치료한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 자신의 몸속에 있는 암 덩어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 암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고려한다면 그 고형질의 어떤 덩어리뿐만 아니라 암 환자가 갖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암 환자가 어, 그 다른 어떤 일상에 대해서도 만약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면 그거 자체가 암 치료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암이 아닌 암 환자에 주목할 필요가 또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어, 표준적인 치료의 다른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 우리가 말하는, 어, 보완적 의미로 과연 암이 이런 명상이 필요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표준적인 치료라는 것은, 어,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어떤 그 보험 체계가 잘 발달된 국가에서는 암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한 치료가 어, 매우 정교하게 마련이 돼 있죠.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정교한 시스템에 맞게 보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는 굉장히 아쉬운 것은
그런 표준적인 치료 외에 다른 분야가 들어갈 분야가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뭐, 명상도 그렇고, 식이요법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런 방법들이 표준적인 치료에 밀려서, 어, 표준적인 치료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치료는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표준적인 치료에 한해서 치료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병원 치료보다 병원 외 치료가 훨씬 더 비용적으로 더 부담이 되고요. 또 그런 쪽의 치료들은, 어, 병원이라는 그 호스피털 베이스드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뭐 산속에 들어간다든가 또 요양을 하러 다른 별도의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대단히 높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트에도 표준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이 뭐 조금 축소되거나 아니면 표준 치료인 치료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그 범위가 넓어져서 보완 대체약까지 만일 포함한다면 사실 환자의 선택지는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어, 암으로부터의 고통은 어, 암이라는 고형질 외에도 또 심지어는 표준적인 치료가 갖고 있는 뭐 부작용, 한계점,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어, 보완적인 접근의 내용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고려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암 환자들한테 명상은 가장 중요한 치료 수단, 접근할 수 있는 치료 수단이 되고요. 결국은 명상이 가장 필요한 환자 중에 암 환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명상을 어떤 방법으로 암 환자가 배우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서구의 어떤 그 병원에서 어, 자신의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는 그 MBSR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그 미국에 있는 암센터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레귤러한 MBSR 코스웍을 밟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뭐 그 휴가 기간 동안 뭐 2주짜리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그 MBSR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MQT 같은 경우도 6주 혹은 8주짜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세팅돼서 명상을 단계별로 하는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죠. 그렇지만 사실 이런 어떤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 환자들이 명상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꼭 그렇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면 어, 서구에서 얘기하는 뭐 MBSR 뭐 또는 뭐 그런 프로그램처럼 어, 뭐 한 번 할 때마다 뭐 2시간, 3시간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매우 어렵고요. 또 8주라는 기간 혹은 심지어 2주라는 기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반복적인 학습을 매우 어렵게 어, 그 여겨 하는 환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즉, 어, 내가 매일 혹은 매주 일정한 시간 동안 명상 프로그램에 꾸준하게 참석하는 것 자체를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일례로 저희가 이제 그
어, 화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MQT 그 임상시험은 왜 웃겨? 6주짜리를 어, 이거 왜? 6주짜리를 진행했는데 매번 진행할 때마다 어, 2시간 그 2시간으로 6주를 진행해서 매우 좋은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암환자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2주짜리 프로그램을 해서 하루 걸러 그 한 번씩 일주일에 3번 프로그램으로 2주 동안 프로그램을 할 때도 환자분은 매우 힘들어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암 환자의 환경, 또 암 환자의 단계, 또 암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 필요한 명상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것, 그리고 환자가 그 교육을 받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매우 중요한 암 환자한테 적용되는 명상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 단계별로 달라지는 그 명상법을 어, 가리키고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 일상에서 꾸준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명상법이 무언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명상적 태도와 삶이 무언가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단계별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또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환자의 단계에 맞는 명상법, 이런 것과 함께 그런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명상적 태도와 삶을 녹아내리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명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 실제로 저희가 어, 그 암 환자 대상으로 하는 명상을 수행해서 어, 저희 MQT, 그러니까 마음챙김 기공을 기반한 훈련을 하고 나서 환자하고의 인터뷰를 한번 해봤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어, 환자들이 어, 여러 가지 명상 가운데서 어, 가장 쉽게 또 늘상 일상에서 접근하기 쉬운 것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먹기 명상입니다. 어, 늘 환자들은 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환자들의 특성상 무엇을 먹을까에다가 플러스 먹기 명상이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먹는 거에 대한 태도를 어, 가리키고, 또 어떤 그 태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뭐 좋은 재료, 뭐 암에 좋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어, 그 재료에 대한 의미를 또 생각하고, 또 그 재료들을 충분히 마음 챙김하면서 먹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먹기 명상이 그런 어떤 영양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도 기여하는 그런 어떤 명상으로서의 요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먹기 명상이 환자들이 이제 가장 어, 많이 수용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어, 환자들이 가장 그 많이 수용하고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 걷기 명상이었고요. 저희가 이 어, 프로그램을 제시했던 데가 어, 제주도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어, 거기는 거의 모든
환자분들은 특히 이제 제주 앞바다에서 맨발 걷기를 평소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걷기 명상 자체가 어, 자신의 어떤 그 삶에서 특히 이제 암 환자라면 위축되기 쉬운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활동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도 어떤 그 치료적인 효과를 높인다는 데서 매우 선호하는 명상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 걷기를 하는, 특히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의 어떤 맨발 걷기 태도를 보게 되면 어, 목표 자체를 만보를 채우려는 거로 딱 의미를 두고 어,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걷는 모습을 어,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암을 겪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신념, 그리고 나름대로의 확신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먹기 명상 같은 거는 어, 나는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 하고 특정한 음식을 정해서 매우 열심히 먹는 것도 있고, 또 걷기 명상처럼 나는 뭐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돼, 혹은 뭐 20,000보를 걸어야 돼 라고 해서 그런 어떤 고행수에 집착하고 그 고행수를 달성하는 것을 자신의 건강 유지의 바로메터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먹기나 걷기에서 어, 먹는 순간, 걷는 순간 얼만큼 그 사람이 온전한가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거나 걸을 때 그 순간, 그 먹기와 걷기를 하는 그 순간에 얼만큼 그 행위에 충실한가, 그리고 얼만큼 느끼고 왔는가, 또 얼만큼 마음챙김하는가라는 것들을 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환자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또 그 음식이 또는 그 걷기가 나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느끼면서 어, 명상과 접목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먹기나 걷기에 비해서 호흡 명상 같은 것들은 뭐 환자가 늘 그냥 익숙하게 어,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기대 효과 혹은 그걸 하고 나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나 어떤 그런 어, 생각들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어, 그 호흡이라는 게 워낙 명상적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 환자들이 그런 호흡 명상에 대해서는 수용적 태도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호흡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걷기 명상에 접목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호흡이 갖고 있는 어떤 명상적 맥락, 즉 자신이 자신한테 일정한 리듬을 계속해서 줌으로써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그런 어떤 그 호흡은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바디 스캔 같은 어, 명상법은 실제로 원래 목적 자체는 그 몸의 어떤 한 부위마다 어, 관찰,
또 알아차림, 마음챙김을 통해서 스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결국 그런 스캔을 통해서 어, 마지막으로 완벽한 이완을 도모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런 방법의 목적 이전에 어, 바디 스캔 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 환자가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다라는 어, 그런 경험들을 많이 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최소한도 수면 문제에 도움을 주는 명상으로 환자한테는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바디 스캔이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어 그런 이완, 그런 수면을 통해서 어 이완으로 넘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이완이 에너지 충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그 이해를 도모하게 되면 환자가 어 이완과 에너지 충전을 어 연결해서 어 더욱더 이렇게 그 바디 스캔을 더 열심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신체 감각, 마음 챙김, 명상, 뭐, 이런 방법들은, 어, 방법 자체는 암 환자들한테 매우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어,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 이런 어떤 마음 챙김의 명상이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분들은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암 환자들하고 명상을 하다 보면 어 우리가 보통 그 우울증이나 화병 환자들한테 한 뭐 15분, 20분 정도의 명상을 할 때 환자들이 정말 이렇게 명상을 10분 이상 하니까 정말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는 대답을 암 환자들한테는 조금 얻기가 어렵습니다. 뭐 10분을 일단 넘기게 되면 좀 자기가 그 자세를 취하기가 좀 어렵다라든가 또 갑작스럽게 피로감이 몰려온다든가 또 어지럽다든가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암의 그 상태에 맞춰서 어, 효과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 하나의 인사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실제로 암 환자들한테 어떤 명상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는 어, 한 챕터를 끝날 때마다 뭐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명상을 한번 같이 실제로 익혀가면서 어, 진행하는 것도 이번 시간에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어, 명상의 지도는 어, 저희 센터에 계시는 그 윤석인 박사가 지도를 해주실 건데 윤석인 박사님 나와 계시죠? 예, 음, 네,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윤 박사님께서 어, 실제로 그 명상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이 하면서 어, 그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그 암 환자 명상을 얘기하면서 암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이것은 물론 시간적인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스펙트럼 식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
환자의 고통이나 괴로움의 베이스, 어,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했다기보다는 약간 단계 혹은 시기별로 나눠서 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어, 진행을 하죠. 일단 어, 첫 번째 단계에서, 어, 암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암 진단을 처음 받게 되면, 어,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서 정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뭐 암의 진단 전후를 따져보면 그냥 잘 지내던 사람들도 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암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어, 벌써 그 갖고 있는 암의 그 고형질이 어, 그 정도의 볼륨으로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써 암이라는 어떤 중압감에 시달려서 충격, 분노,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충격받고 또 왜 내가 암이 걸렸냐고 분노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고 또 조금 지나다 보면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암 환자들 초기 진단 받은 암 환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첫 번째는 급격한 정서적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충격을 받고 나서 어 자꾸 이제 어떤 그 앞으로 있을 그 치료에 대한 또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암이 걸렸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생각에 빠지는 과거의 어떤 어 그런 뭐 잘못된 선택 혹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생각이 자꾸 과거나 미래로 갈 때 지금 현재 암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나의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 또 하나는 어, 비록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지만 어, 나의 주위에는 어, 내가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을 느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암을 처음 진단받은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얘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어, 자신이 살아왔던 리듬에서 리듬이 깨져서 갑작스러운 정서적 변화가 있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한테서, 어,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리듬이 깨지는, 그리고 리듬이 깨져서 나타나게 되는 호흡에 대한 문제가 일단은 그 문제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어, 비교적 환자가 호흡이 급해지고 또 과도하게 긴장하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정서적인 어, 리듬의 손상을 입었을 때는 그야말로 단순한 수식간 호흡
숫자를 세면서 호흡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의 리듬을 찾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호흡법, 특히 이제 숫자를 세면서 하는 수식한 호흡법을 환자한테 많이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어, 호흡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신의 리듬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생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거에 대한 억울함, 분함, 혹은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 또 불안, 뭐 이런 것들로 만약 환자의 정서 상태가 또 그 정신 상태가 생각이 자꾸 그 그쪽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경우에는 어 알아차림 정자 명상이 매우 중요하게 필요한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나의 몸 상태는 어 어떠한가라는 거를 알아보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을 사실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의 어떤 고형질은 어, 그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암이라는 설명을 듣는 순간, 초기에 진단하는 순간 벌써 우리는 어, 그 고형질이 이미 나의 신체에 영향을 주고 신체를 위압하고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런 걸로 인지하게 되는데 어, 실제로 그 고형질의 크기나 또 고형질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거를 스스로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것은 감정과 생각 때문에 나의 고통이 증폭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알아차림 정자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온전한 자신의 상태로 돌아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알아차림 정자 명상이 되는 겁니다. 또 암 환자들의 그 암을 딱 진단받았을 때, 어, 왜 나만? 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외로워지고 또 뭔가 그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존재가 바뀌어가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 나의 주위 사람이 이제 다 필요 없고 이제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어 이런 암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되려 어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또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내가 받음으로써 어, 내 몸과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또 암 전체 진료 과정 앞으로 남을 뭐 수년간의 어떤 과정에도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주위 사람으로부터 내가 투병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어, 메시지와 더불어 자해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 실습 가운데 그 암을 받아들였을 때 어, 알아차림 정자 명상을 어, 짧게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인 박사님, 윤석인 박사님께서 그 우리가 어,
그 마음 챙김, 알아차림, 정자명상에서 했던 그런 어떤 내용을 한번 지도를 해주시면, 어, 참여자분들께서, 어, 뭐, 비록 뭐, 본인이 환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똑같이 환자한테 이런 방법을 가리키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수행을 참 짧은 시간 해보기를 바랍니다. 예, 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한의학 정신건강센터 연구원으로 있는 윤석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다양한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한 명상법들을 이제 소개하고 함께 실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 조금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김종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사실 이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하는 명상은 사실 길게 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이제 환자분들의 주의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 괴로운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자세를 뭐 20분, 30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현장과 맥락에 맞춰서 명상은 짧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조금은 딜레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마음챙김, 알아차림, 정자 명상 같은 걸 한다고 해도, 어, 예를 들어서 생각이나 감정 또는 통증 같은 그 경험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일단 내 내면이 조금 가라앉고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만드는 그 과정, 약간 좀 약간 밑바탕 작업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5분, 10분은 이미 더 지나가 버립니다. 그 고요한 상태에서 이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이제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딜레마라고 저는 느끼고요. 그만큼 결국 환자가 처음 여러분들과 대면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 라포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전제가 될 겁니다. 그런 작업을 전제로 하고서 오늘 이 마음챙김 알아차림 종자 명상을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고요함과 차분함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가지 그냥 팁만 좀 드린다면은 방금 전에 김종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마음 챙김, 생각과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어렵다면은 처음에 하기 어렵다면은 생각이나 감정이 떠올랐을 때 그것에 대한 알아차림 후에 그냥 호흡으로 돌아오시라. 그것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과 감정, 통증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다면은 그것을 계속 따라가도록, 거리 두면서 따라가도록 유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려워하는 환자라면은 또는 본인이라면 대신에 호흡이든 어느 감각이든 그 감각 위주로 돌아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할 때는 아마 다들 이제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발바닥은 일단 바닥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접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엉덩이 끝은 의자 등받이 끝에 닿을 수 있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등과 허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어깨와 가슴도 열고 턱은 안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준비되신 분들은 부드럽게 눈 감겠습니다. 자,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떠오르는 소리나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들 민감하게 알아차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의자와 닿아 있는 접촉면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골반과 허벅지가 바닥 또는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 알아차려 봅니다. 의자 등받이가 내 몸을 부드럽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해 보겠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다시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마지막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자, 이제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아랫배에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쉴 때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 내쉴 때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 호흡에 따라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감각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호흡에 머물다 보면 문득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 생각이나 감정은 불안한 생각일 수도 있고, 우울한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감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암과 관련된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떠오른다면 부드럽게 알아차려 주세요. 자, 지금 이 순간 특별하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없다면 호흡에 편안하게 머물러 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편안하게 머물다가,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부드럽게 바라보기만 할 뿐,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내 마음은 차분한지 아니면 산란한지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해 봐도 좋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필요하다면 의도를 세워서 자세를 바꿔봐도 좋습니다. 등과 허리가 너무 굽어 있진 않은가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의도를 세워서 척추를 바로 세워줍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30초 정도만 더 머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에 머물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 또는 감정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의도를 세워서 명상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겠다. 의도를 세워보겠습니다. 준비되었다면 부드럽게 눈 뜨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일단 이어서 강의하고 혹시나 뭐 명상하다가 궁금했던 점 그런 게 있다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소감 나누기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암 초기 환자한테 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만약 어, 자신의 몸 상태가 그 뭔가 훈련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와 같은 명상을 그 익혀놓으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돌아오는 연습을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하고 또 더 늘릴 수 있고 한다면은 훨씬 더 그 파워 있는 명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알아차림 정자 명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에 가면 어, 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암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투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서의 어떤 암센터와 한국에서의 암센터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한국의 그 암 진단 후에 대략해서 한 70% 이상이 어 직업을 그만두고 오로지 투병을 하는 걸로 어 그 알려져 있고요. 반대로 서구에서는 정반대로 70%의 사람이 그냥 자기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 암을 투병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암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국가보험 체계에서 어, 소위 말하는 표준 치료에 있어서는 어, 보험 적용을 다 받기 때문에 수술, 항암, 방사선 뭐 이런 어떤 루트를 따라서 환자가 그 루트를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어,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서구에서는 어, 그런 어떤 표준적인 치료가 모든 어떤 보험을 통해서 커버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자기가 일정 시간의 어떤 생활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어떤 치료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어, 그 암을 갖고 투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 하면 자신의 생활이 이미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직업을 바꾸거나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의 변수를 일정 시간 동안은 최소한도 상당히 장기간 어, 견뎌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어떻게 꾸준하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그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 제가 이제 암 환자랑 명상에 대한 상담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명상적 태도와 명상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과 삶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 했던 알아차림 명상,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머무르기 연습을 꾸준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필요한 그 훈련법이 되는 거고요. 초기 진단 때 그 알아차림 명상을 잘 수행했다라면 어, 요 알아차림 명상을 투병하는 상당 장기간 시간 동안 언제든지 일정 시간 동안을 어, 명상 상태로 만들어갈 수 있게, 즉 명상 상태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온전하게 머무를 수 있게 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 알아차림 명상, 뭐 아까 그 감각, 뭐 생각, 감정 이런 걸 알아차림 명상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머무르기 훈련을 하는 것은 어, 아주 기본적으로는 먹기 명상 또 걷기 명상에까지도 다 적용되는 그런 어떤 기본적 명상 태도, 명상적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 우리가 오랜 기간 투병을 하면서 어,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낯선 세계에 진입해서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어, 그 명상의 방법, 도구이기도 하는 겁니다. 앞서 자유명상에서도 그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암 환자들 가운데 암이 걸리고 나서 자신의 가족이 새롭게 보인다. 나는 지금까지 굉장히 외로운 존재였는데 암이 걸려보니까 어,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구나 라는 거를 발견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암을 투병하면서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 자신의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자기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그런 환자한테 화두선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 화두선이라는 게 매우 까다롭고 또 어려운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암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 거냐라는 그 뭐 나는 누구인가 라든가 원래 인간은 무자 없을 무다라는 그런 어떤 화두 하나를 딱 들고 어, 관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실제로 일반 사람들보다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담하고 있는 환자분도 어, 유방암을 앓고 있는 환자였는데 유방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뭐냐, 자기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를 했고 그런 어떤 화두선을 통해서 나의 존재 그리고 특히 뭐 가족이나 어떤 주위 환경 가운데서의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어,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두선이 암을 견뎌내고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비록 암을 앓고 있지만 자신의 생활과 삶을 꾸준하게 활동량을 유지하면서 어, 이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 걷기 명상은 어떤 경우에도 다 추천이 되긴 하지만 특히 암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어,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활동, 리듬, 활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걷기 명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 제가 암 환자분한테 그, 그 투병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즉, 자기 전에 내일 뭐 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내일, 어, 걷기 명상을 할 거야. 나는 걷기 명상을 통해 활력을 찾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잘 수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눈을 뜨면 오늘 뭐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라라고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내가 걷기 명상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소위 말하는 일상에서의 리듬 그리고 활력을 찾는 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걷기 명상을 어, 하는 분들, 또 특히 암 투병을 하면서 걷기 명상을 하는 분들은, 어, 맨발 걷기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것이 명상적인 요소가 별로 안 들어가고, 소위 말하는 걷는 행위에만, 어, 초점을 맞춰서 맨발로, 그리고 뭐 만보 이런 거에 어떤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여기에 명상적 요소가 들어가서 걷기를 같이 한다라면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윤석희 박사님께서 비록 지금 뭐 여기서 어떤 걷는 행위를 하진 않겠지만 어, 그냥 우리가 한번 멘트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실제로 지금 걷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걷기 명상을 한번 잠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상상하면서 걷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나눠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이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예, 사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사실 제 온라인으로 보고 또 실제 뭐 야외에 나가거나 어떤 걸을 환경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생각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걷기 명상의 본질이랑은 조금은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걷기 명상의 의미와 이것을 이제 암 환자들에게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제 생각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 김조우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제 얘기를 그냥 참고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 걷기 명상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걷기 명상하는 방법만 좀 설명드리면은 사실 다양할 것 같습니다. 걷기 명상도 결국에는 우리 명상의 한 종류이고 마음 챙김을 체득하는 하나의 그냥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말 그대로 걷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활동을 걷기 명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에 주의를 집중한다던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발바닥이 왼발, 오른발 나갈 때마다 거기서 느껴지는 뭐 여러 가지 자극들이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발바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걷기 명상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자연을 충분히 느끼라. 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야외에 나가기만 해도 햇볕이 쏟아지는 것을 내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 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걷다 보면은 뭐 주변의 나무라던가 꽃들 같은 걸 보면서 한번 만져볼 수도 있고, 냄새를 맡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전히 걷는 그 과정 자체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 그 모든 것이 걷기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걷기 명상을 일반적인 우리의 걷기 활동이랑 그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보통 걸을 때 걷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걷기를 활용할 뿐이죠. 이것이 일상적인 의미에서 걷기라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걷기 명상 또는 걷기 마음 챙김의 핵심은 이 걷기라고 하는 것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걷는 것을 느끼고 즐긴다는 것이죠. 그 즐기는 과정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바닥의 감각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뭐 햇볕이나 뭐 바람이나 이런 걸 느끼는 것도 하나의 그 걷기를 즐기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머무르라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걷기 명상을 할 때, 그냥 이제 수업 중이지만 그냥 밖에 막 돌아다니게 해요. 돌아다니되 몇 가지 지침을 줍니다. 가면서, 이 자연을 온전히 느끼고 다녀라. 다니다가 어딘가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으면은 그곳에 머물러서 잠시 그 공간에 느껴보라고, 그리고서 돌아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약간 이런 걸 의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어, 일종 인생을 비유로 하자면은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놓치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죠. 걷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걷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걷는 과정 자체를 잊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내가 어느 곳을 지나쳐 왔는지 그곳의 풍경은 어땠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걷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오라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이걸 암 환자의 대상으로 좀 바꿔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암 환자분들, 물론 이 암으로 인한 너무나도 많은 통증들,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 많이 하겠죠. 하지만 이 암을 치료하는 것에만 오로지 이 목적을 두고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김주호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암을 치료하는 와중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지속되잖아요. 그 지속되는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좀 즐길 수 있으면은 암을 치료하는데 조금이나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암 환자분들은 그 암을 치료하고 내 통증을 관리하는 것에서만 지나치게 함몰되다 보니 주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걷기 명상을 통해서 그 원리를 내 삶으로 한번 적용한다면은 암을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 삶을 돌보고 즐길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알면은 조금 더 내 인생을 마음챙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걷기 명상을 의미를 부여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걸으면서 이제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그 에너지를 느끼고 그 에너지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의미 부여해서 지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걷다 보면은 자연의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내가 에너지를 얻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받는다던가 바람을 느낀다던가 또는 꽃향기를 맡으면서도 그 향기, 에너지를 내가 내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명상을 하든지 간에 그 명상에 대해서 그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환자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사실 좀 두서없이 제 사례나 이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좀 고민하면서 나는 이 걷기 명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앞서 말한 그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서, 어, 걷기 명상을 갖고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사점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어, 그냥 어떤 치료에 어떤 지쳐서, 어, 많은 휴식을 취하고 활동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걷기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걷기란 요소가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요소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행위, 즉 뭐 몇 보를 걷는다, 어디를 걷는다라는 그 행위도 에다가 명상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어, 걷는 어떤 감각, 느낌, 또 자기가 보고 듣고 받아들인 그런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걷기를 일종의 이제 그 어떤 어, 명상적인 입장에서 명상적 태도와 삶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어,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어, 암 치료를 겪으면서 갖고 있는 고통이 워낙 심하다는 겁니다. 즉, 심지어는 그, 암 치료가 암보다 더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고통을, 그냥 어, 뭐, 감내한다. 어쩔 수 없다. 라는 그런 입장보다도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한의학에서는 명상과 대비되는 기공이라는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공이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 암 치료를 겪으면서 어,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에서 명상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암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증이 되는데요. 그, 우리가 바디 스캔이라는 방법은, 신체 감각을 스캔하는 걸로 계속해서 순차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명상 지도할 때는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스캔을 하기도 하지만 스캔을 다 끝나고 나면 또 이런, 어, 주문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스캔한 몸 중에서 자신의 어디가 불편한지를 찾아봅니다. 그런 불편한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 불편한 것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봅니다. 우리가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그 불편함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찾아봅니다. 들숨에서의 통증, 날숨에서의 통증을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들숨과 날숨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 통증이 조금 더 편해지고 또 때로는 사그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체에 대한 감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통증은 때로는 줄어들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바디 스캔을 하기도 합니다. 즉, 통증이 느껴지는 그 몸의 부위에 한 발짝 물러서서 그 통증을 관찰함으로써 통증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조금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바디 스캔을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공의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손바닥의 노궁열을 활용해서 치유의 에너지를 모아서 통증을 느껴지는 부위에 직접적인 터치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치유 기공 수련은 통증을 앓고 있는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잘 따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신체 어떤 부위에 고통이 있을 때 내가 그 고통을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신의 길을 가지고 노궁열에서 느껴지는 손바닥 노궁열에서 확인되는 길을 갖고 치유적인 접촉, 치유적인 터치를 함으로써 스스로 통증, 고통을 줄이는 것을 해보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윤 박사님께서 이 방법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특히 본과 4학년 학생들하고 이렇게 실습을 해보면, 예과 때 혹은 본과 1학년 때 기공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조차도 이 기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잘 안 느껴진다라는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좀 훈련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한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기를 느끼는 작업에 조금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윤석인 박사님은 심리학 박사이기도 하고 또 저하고 같이 이제 기공 수련 비슷한 거를 하면서 이 기라는 것에 대한 그 느낌을 갖고 측정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그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심리학자, 특히 환자들은 이 기를 훨씬 더 한의사보다 잘 느끼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를 느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환자와 같이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암 치료를 겪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식욕이 떨어지는 것, 밥맛이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자신한테 필요한 음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구해서 먹고는 있지만 그냥 먹는 행위만 머물러 있고 실제로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 먹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사실은 조금 어,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욕을 끌어올리고 먹는데 즐거움을 주고 또 먹는 것이 나의 직접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서 먹기 명상을 어, 암 치료를 겪으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인 박사님께서 어, 치유 기공 명상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류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되게 쑥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의사한테 기술연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면 심리학자가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매우 쑥스러운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한의사분들이 기술연을 느끼고 기를 내 거로 만들어 하는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하고 원래 관계가 없었던 심리학자가 이런 기술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또 배우고 수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앞에서 이제 김주호 교수님 많이 커버 쳐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뭔가 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한의학 정신건강센터 와서 이제 4년 차 이제 일을 하고 또 연구도 이제 기 또는 활력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기를 어떻게 개념화 또는 정의하고 어떻게 관찰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기라는 것의 개념과 제가 생각하는 기라고 하는 개념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개념적 정의의 측면보다는 이 조작적 정의의 측면에서는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검증하고 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경험적인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이제 내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상을 수련하고 또 지도하고 또 이 센터에 와서 기공을 또 훈련하는 그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 사실 또 이제 김주호 교수님께서도 이제 같이 계속 논의를 하니까 사실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지만 기를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은 핵심적인 거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감각적이라는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를 느낀다고 할 때, 저는 이런 걸 예시를 듭니다. 뭐, 명상하다 보면은 이제 손바닥이 따끈따끈해진 뜨뜻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완 반응이죠. 이것이 이제 모세혈관까지 피가 쭉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손바닥에 피가 흐르고 그 흐름으로 인해서 따뜻함이 느껴진다던가 또는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저릿저릿한 그런 느낌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또는 묵직한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고 사실 그 경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현상학적 경험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 기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완되고 고요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붙이면은 기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 그것을 기,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랑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그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작적으로 정의한 기를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겠죠. 어, 경험 과학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이걸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제가 지도해 드릴 거예요. 어, 조금 여러 가지 명상들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드린다면은 처음에는 호흡부터 관찰할 겁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이유는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약간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고요하게 만드는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다가 그 다음에는 바디 스캔이라고 해서 이 정수리부터 내 상체 이 전반을 스캐너로 쭉 훑듯이 감각 관찰을 할 겁니다. 이 감각 관찰을 하는 이유는 앞서 이제 기를 조작적으로 정의했던 거에 따르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디 스캔은 우리가 기를 감각적으로 느끼기 위한 또 하나의 사전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어깨와 윗팔, 팔꿈치, 아랫팔뚝, 그리고 손바닥까지 손바닥에서 이제 계속해서 머무를 겁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에서 우리가 기감을 느껴볼 거예요. 물론 제가 아까 예시를 드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 감각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에서. 그 감각들을 기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느껴볼 겁니다. 어, 만약 누군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환자 맥락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은 이 손바닥이 정말 차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막 손바닥을 포개가지고 가슴에 두면은 일반적으로 지도하는 맥락에서는 그 따뜻함을 느껴보라고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니까 내 손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너무 이 냉골같이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불편하더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손바닥을 비비면서 빠르게 세게 비비면서 의도적으로 열감을 좀 일으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일어난 열감, 그것을 우리가 기라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바닥 비비는 거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내 손바닥이 너무 차갑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별다른 뭐 문제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 지시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한 명상 한 10분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바닥이랑 등과 허리, 어깨, 가슴 정렬해 주시고요. 준비되신 분들은 부드럽게 눈 감겠습니다. 자, 손바닥은 가급적 천장을 향하도록 해서 허벅지 위쪽에 부드럽게 올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해 보겠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마지막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자, 이제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와 주세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아랫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숨에 아랫배가 부푸는 느낌, 날숨에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 호흡에 따라 아랫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 호흡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의 눈을 아랫배에서 정수리로 부드럽게 옮겨 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바디 스캔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수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간질간질한 느낌일 수도 있고, 뭔가 짜릿짜릿한 또는 따뜻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수리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 고요함과 차분한 순간에 가만히 머물러 봅니다. 자, 정수리에서 이마로 내려옵니다. 이마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있다면 부드럽게 알아차려 봅니다. 양쪽 눈썹으로 내려옵니다. 양쪽 눈썹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눈썹 사이 미간을 살펴봅니다. 자, 콧날 위에서 아래로 미끄럼틀 타듯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코끝에 주의를 기울여 볼게요. 들숨에 코끝으로 숨이 들어오는 느낌, 날숨에 숨이 빠져나가는 느낌. 자, 이번엔 코 밑 인중을 살펴봅니다. 양쪽 입술을 살펴봅니다. 입술이 촉촉한지 건조한지 느껴보세요. 입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입 안에 침이 고여 있다면 얼마나 고여 있는지 알아차려 보시고, 자, 이번엔 의도를 세워서 침을 세 차례에 걸쳐서 꼴딱꼴딱꼴딱 삼켜보겠습니다. 자, 혀끝은 입천장에 부드럽게 올려놓고 코로 호흡하며 바디 스캔 계속하겠습니다. 턱과 목, 양쪽 어깨 살펴봅니다. 자, 어딘가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고개를 살살 돌려봐도 좋고 어깨를 툴툴 털어봐도 좋습니다. 자, 양쪽 어깨, 양쪽 윗팔뚝, 양쪽 팔꿈치, 아랫팔뚝, 양 손목을 지나서 양 손바닥과 손가락 끝까지. 자, 지금 이 순간 양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저릿저릿한 느낌일 수도 있고, 따뜻하거나 묵직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험이든 그 감각적 경험을 기의 에너지로서 느끼고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느껴볼 텐데, 양 손바닥을 가슴 앞에 이제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화면에 있는 제 손 위치 봐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손바닥 사이를 가슴 앞에 벌려가지고 손바닥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적 에너지가 있다면 느껴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사이 간격을 좁혔다가 손바닥이 붙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좁힙니다. 들이쉬면서 다시 넓히고 내쉬면서 좁히고 들이쉬면서 넓히고 자, 본인의 호흡에 맞춰서 들숨에 넓혔다가 날숨에 좁혔다가 반복하면서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 손바닥을 포개어서 나비 모양으로 포개어서 가슴 위에 살포시 얹어 보겠습니다. 자, 손바닥과의 접촉면을 느끼면서 내 손에 있는 따스하고 좋은 에너지가 내 가슴 속으로 스며든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손바닥이 혹시나 너무 차갑거나 해서 불편하다 싶으면 손바닥을 빠르게 비벼서 열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시 포개어서 가슴에 얹어봐도 좋습니다. 자, 손바닥의 따뜻한 에너지가 내 몸 안으로 스며든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 손바닥으로 통증 부위를 살포시 감싸줄 수 있어요. 어깨나 목덜미일 수도 있고 또는 허리 통증이 있다면 허리 쪽에 손바닥을 가져다 댈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과의 접촉면을 느끼면서 손바닥의 좋은 기운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의도를 세워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살살 문질러 줄 수도 있어요. 마사지 하듯이 살살 문질러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돌봄의 손길을 보낸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과의 접촉면을 느끼고 내 손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다고 상상하면서 의도를 세우면서 지속합니다. 자, 혹시나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을 멈추고 있거나 또는 너무 짧게 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관찰해 보세요.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통증 부위에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마사지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손바닥은 원래 위치로 내려놓고, 자, 의도를 세워봅니다. 명상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겠다. 자, 준비되었다면 부드럽게 눈 뜨겠습니다. 네, 조금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어쨌든 이제 그 길을 느끼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길을 활용하는 단계까지 이제 그 학습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느끼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완이라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완 상태이긴 하지만 길을 느끼겠다는 의도와 마음챙김 그리고 관찰이 존재해야 어, 잘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마음챙김이 흐트러지고 집중하는 것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 느낌이 또 사라지는 것들을 현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기는 한편으로 보면 마음챙김의 대상, 마음챙김의 도구로 어,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장면의 그 임종을 앞두고의 그 장면은, 어, 사실은 우리가 그 쉽게 환자한테 설명하기는, 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정작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과의 마음 그리고 또 초월적인 존재와의 합의를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 어, 자해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뭔가 그동안 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 마음속에서 남아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갈등이나 서운함, 뭐 억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것들을 한번 어, 화두로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찰을 통해서 어, 자신의 몸과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세상의 업보를 털어내는 작업으로 자유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오늘 여기서 또 임종을 앞두고 자유명상을 연습하는 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방법이 환자한테 제시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 환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것은 어, 자기의 일상적인 삶 속에 반복된 일과 가운데 어떤 순간순간에 어, 온전함, 평화로움, 기쁨,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명상의 가장 본질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통과 괴로움이 늘 있긴 하지만 최소한도 하루에 세네 번 반복되는 먹는 시간을 어떤 그 명상의 도구로, 명상의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어, 새로운 활력, 그리고 삶 속에서의 조그만 즐거움, 그리고 행복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다른 모든 환자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암 환자들한테서는 반드시 학습하고 꾸준하게 수행해야 될 방법으로 먹기 명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먹기 명상은 기본적으로 소개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 관찰이라는 거를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감찰은 단순하게 어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어떤 관찰뿐만 아니라 어, 그것을 먹고 그 건포도, 그러니까 그 먹는 대상이 내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리고 그 먹는 것이 나한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가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명상을 하게 되면, 어, 먹기가 훨씬 더 풍요롭고 또 먹기에 온전할 수가 있다라는 입장으로 먹기 명상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벌써 1시간 45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 새로운 명상을 또 익히거나 그러기보다는 혹시 어, 여러분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런 게 있다라면 어,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실 질문을 해 주시면 좋고요. 어, 그, 오늘 한의사 원래이긴 하지만, 어, 또 명상 학회 멤버들이 몇 분 참석을 하셨는데, 하여튼 어, 그, 또, 그, 이런 어떤 명상을 통해서 또, 뭐, 투병을 하고, 명상을 통해서 어떤 암을 극복하는 이득을 또 어떤 그런 것에 도움을 받고 있는 분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분한테도 도움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혹시 코멘트 하실 게 있다라면 또 소중한 경험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사전에 부탁한 게 없어서 아, 좀 부탁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혹시 뭐, 좀 코멘트 해줄 수 있으신가요? 좀 그렇죠? 예, 예, 다음 기회에 한번 직접 모시고 다른 별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한번 얘기를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병원 명상을 책을 쓰면서 특히 암 환자들 명상에 관한 어, 직연을 얻은 책은 어, 암 환자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암 환자학이라는 책은 꽤 오래된 책이라서 이미 뭐 절판이 된 책이긴 하지만 어, 내용인즉슨 어떤 거냐면 어떤 기자가 어, 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아온 기자 생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됐죠. 그런데 그분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왕 내가 투병하는 김에 어, 암을 투병하고 암을 극복하는 사람을 취재해 보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일본 전국에 있는 어, 소위 말해서 난치병암을 극복한 환자들을 찾아서 그 환자 하나하나를 다 기사화하는 작업을 했고 그 기사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책으로 출간하는 작업까지 한 책이 바로 암 환자학입니다. 그 책에서 가장 주목해서 언급했던 내용은 어, 암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 환자의 고통과 괴로움을 조절하고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여기 오늘 참여해 주신 분 중에서 어, 암병원을 운영하시는 분 혹은 암 환자분들을 많이 접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 그분들한테도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암이라는 어떤 고형질, 암을 없앤다라는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암 환자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을 갖고 있고 또 그 고통과 괴로움이 암이라는 질환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더욱더 심하게 만드는 또 더 진행되게 만드는 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한다라면 어, 그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삶과 일상을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수행하는 것을 권고드린다라는 입장에서 오늘 그 한의사 원래회를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어,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명상이라는 걸 주제로 5월 말, 5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밤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과 또 윤석인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달 다시 뵙기를 기약하면서 4월 한의사 원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